이번 시간에는 사례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 6단계로 해서 쭉 정리를 하되 사정을 좀 짚어봤습니다. 해서 접수를 거쳐서 다음에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고 사정이지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을 하는, 즉 사정 결과를 명료히 하고 개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해서 계약을 설정하고 그리고 개입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종료 및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은 순환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순환적 과정. 그리고 종례와는 달리 사정이라는 그 대상은 종례의 진단의 대상과는 달리 거기에는 뭐가 있다? 클라이언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클라이언트의 자원, 클라이언트의 가능성까지도 같이 고려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개입에 대해서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도 있고, 개인적 측면에서 개입도 있고, 가족 측면의 개입도 있고, 집단 측면의 개입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영역에도 좀 더 자세히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개인 측면의 개입, 개인 측면이든 가족 측면이든 집단적 측면의 개입에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남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런 그 기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만남이 없이도 이루어지는 이런 개입은 간접적 개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간접적 개입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나지 않고서도 여건을 만들어주는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환경 조성이나 환경 조정, 또는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 또는 의뢰, 이런 것 등을 간접적 개입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종료 및 평가 단계에서, 평가는 뒤에 행정론에서 배우기로 한다고 그랬지만, 문제는 종료 단계에서 과업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목표 달성도도 알아보고 연속성 유무도 확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종결로 인한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한 그 반응의 조절, 감정의 조절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런 거 사소로운 건 많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행하던 161페이지의 사례관리가 되겠는데, 사례관리란 무엇이냐, 사례관리가 왜 등장했느냐, 또 사례관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또 사례관리는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느냐, 사례관리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사례관리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다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1쪽에는 사례관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161페이지 보면 사례관리란 1번의 1번적 정의, 1번과 2번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례관리란 개인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의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기법이다. 자, 좀 더 자세히, 2번의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 대상이 누구예요? 그냥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들 개개인마다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개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들 개개인마다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의 전반적 목적보다는 소비자의 전반적 목적에 기반을 둔 실천 과정이다.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여러분들이 보시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례관리는 왜 등장했는가? 자, 이번에 사례관리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례관리. 개요에 보면 이것은 사례관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클라이언트,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되,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요구가 아니라 개별 클라이언트 욕구에 초점을 둡니다. 욕구에 초점, 개별 클라이언트. 이 개별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욕구에 반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별 클라이언트.
또 이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처럼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모델이다. 실천 모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클라이언트는 복합적인 문제는 한 클라이언트 해결인데 뭐 이런 정도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 욕구의 중심을 두고 진행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모델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클라이언트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은 가장 잘 나오면 어쩌면 바로 이 등장 배경이 가장 잘 나올 거예요. 자, 교재 목차는 좀 달리 달리기보다는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교재로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례관리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의 첫 번째는 바로 탈시설화입니다. 탈시설화. 시설에 있을 때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영역의 각각의 전문가들이 시간적 공간적 배정을 해서 물이 흐르듯이 24시간을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배려할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 보호, 더 나아가서 재가복지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한번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다녀야만 하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가능한 한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라는 바람을 갖게 됐어요. 다음에 이로 인한 클라이언트와 가족들의 부담 증가, 클라이언트와 가족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어요. 또 그런 거에는 그로 인한 클라이언트와 이러한 복합적인 다중적인 사례관리 대상의 급증이죠. 사례관리 대상의 급증.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어느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에 다 있을 정도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아주 늘어났어요. 또 우리가 본다면 이로 인한 비용의 억제 필요성 증가, 또 서비스의 파편화, 또 이런 말을 좀 더 정치적으로 파편화 또는 지방 분권화, 또 그런가 하면 사회 인식의 전환, 이런 등등이 바로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한자리에서 이렇게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한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바람을 갖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들에게는 많은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많은 고통을 부담시킨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됐어요. 그래서 이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 163페이지에 보시면 비용 억제의 필요성,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망의 필요, 뭐냐면 강조. 다시 말해서 한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지지나 사회망의 강조, 기존 서비스의 단편화, 복합적 욕구를 가진 인구의 증가, 즉 다시 말해서 사례관리 대상 클라이언트의 증가,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 어찌 보면 3번과 더불어서 서비스의 파편화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또 탈시설화의 영향도 있지만 바로 이런 등등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출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2, 163페이지에 보시고 탈시설화의 영향은 시험 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에 오면 사례관리의 목적 그리고 사례관리의 특징이 쭉 나와 있는데, 목적이 여러분들 배경지식으로 보되 164페이지에 있는 사례관리의 특징을 보세요. 사례관리의 특징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이지요. 즉 간접적 서비스,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 1차적, 2차적 서비스 이런 등등 거기 오면 특별한 위험 대상인 표적 인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노력과 직접 서비스의 개별 접근이 혼합되어 있는 실천이다. 자, 통합이라는 것처럼 혼합되어 있는 실천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5번에 똑같은 말하고 있지요. 개별적인 실천 기술과 지역사회의 실천 기술을 통합하여 접근한다. 1번과 5번이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6번에 다시 통합적 접근이며 통합이란 말이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강조된다. 또 똑같이 쓰겠어요.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강조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관 간, 관련 있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7번에 보면 똑같은 말, 직접적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이다. 역시 1번, 5번, 7번이 같은 말이 되겠네요. 다음에 기관 서비스와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이다.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 결국의 번호는 1번부터 8번까지를 제가 나열을 했지만 결국에 하나입니다. 서비스의 통합 제공 또는 모든 서비스의 연계 제공. 지역복지 실천 기술의 서비스와 직접 서비스의 개별 접근 또는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 또는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서비스 이런 모든 서비스가 연계 또는 통합되어 제공되도록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이 사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클라이언트, 여기 나온 것처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모델,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례 관리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어. 여기 다시. 여기는 뭐냐면 클라이언트 중심이다. 클라이언트 중심이다. 다 똑같이 되어 있고. 자, 지면상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우리가 사례 관리의 원칙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관리의 원칙. 자, 사례관리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사례관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개별성. 다음에 사례관리는 어떤 클라이언트?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입니다. 그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개별성, 그리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포괄성. 서비스의 포괄성. 또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서비스의 자기결정권을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또는 자기결정권 강조.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례관리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것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중적이기 때문에 일시 또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과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포괄적이면서 지속성. 서비스의 지속성.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기관이나 시설로서는 서비스 제공의 효과율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서비스의 연계성. 서비스의 연계성. 기관 간 통합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례관리의 특징 또는 사례관리의 원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기능이 쭉 나와 있는데 넘어가 주시고, 자, 사례관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무슨 사례관리의 과정 12단계 이런 것을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적어놨으면, 자, 여러분 보지 마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사례관리자의 역할. 그동안 안 나오다가 자꾸 요즘 다뤄지는 것 보니까 사례관리자의 역할도 한번 판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자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이자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병행하고 있죠. 그래서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의 역할도 하고, 간접적 서비스 제공의 역할도 합니다. 자, 직접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만은 아니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자도 있고 이행자도 있고, 자, 그냥 베껴보세요. 그 암기라는 것이 아니라 손만. 안내자, 또 그런가 하면은 진행자 또는 지원자, 협조자 같은 말로도 쓸 수 있죠. 이런 등등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중개나 그 연결이죠. 연결,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중개나 또는 조정 또는 옹호, 변호, 대변 또는 조력 또는 협의, 이런 등등의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판서까지 해본 것은, 사례 관리자는 어떠한 단편적인 하나의 측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 서비스의 제공자의 역할로서 직간접적 서비스를 같이 한꺼번에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효과효율성을 높이려는 이러한 전문 원조자를 사례 관리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례관리가 쭉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례관리, 거기 오면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 사례관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자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사례관리의 원칙에서 서비스의 연계성 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례관리자 혼자의 능력만은 어렵고 지역사회 기반 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복지 실천에서 이런 서비스 제공과 또 그러면 사례관리자의 개별적 접근이 같이 혼합되어서 연계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 개인 능력이나 노력만 충분하지 않고 사례관리가 수행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지역사회 기반의 조성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런 4번에 보시면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시험지에서 보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사례관리자에 대한 계속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급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기관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이 기관 간 협력성, 또 서비스의 연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러면 지역 단위로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보면 틀리지는 않겠지만 시험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읽어봤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례관리가 중요해진 요인. 아까 그 사례관리의 등장배경을 뭐라 하겠습니까? 탈시설화. 또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의 부담 증가. 또 비용 억제의 필요성 증가. 또 그러한 클라이언트의 급증, 사회 인식의 전환, 또 어찌 보면 서비스의 파편화나 서비스의 분산 또는 지방 분권화,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한자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그 내용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례관리가 중요해진 요인. 클라이언트에게 최소한의 규제된 환경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가 시설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탈시설화거든요. 탈시설화. 우리가 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이념이 뭐예요?
정상인들의 통상성 범주에서 같이 더불어 생활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겁니다. 정상화의 이념과 사회통합의 이념. 그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시설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도록 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보호비용을 감소하려고 노력한다. 비용 억제의 필요성이 아주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자원의 획득 능력과 권리를 보호한다. 또 클라이언트 문제를 질병이나 치료 또는 병리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의료 모델을 관som시키고자 한다. 인간 서비스 프로그램 확장과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여기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험용 용어로 쓰니까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별해봤습니다. 다음에 사례관리의 작업과정을 보세요. 사례관리의 작업과정을 보시면 사전심사, 클라이언트 또는 가족이 기능적, 재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먼저 사변심사. 그리고 측정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활용할 수 있는 비공식 부양망 또는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나서 보호 계획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조정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재측정합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사례관리의 작업과정. 자, 사례관리의 작업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례관리 작업과정. 사례관리 먼저 사전. 먼저 우리가 평가로 아직 평가 나오지 않지만 평가로 본다면 이것은 사전 평가, 사전이죠, 사전. 그래서 진단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 이건 자격 심사죠. 클라이언트의 자격 심사가 되겠어요. 사례관리의 대상자로서 신청을 했는데 정말 사례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사전심사를 하고 사전심사를 한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그 사례관리자에게 도대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욕구 측정이죠. 욕구 측정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 측정 및 정보 수집을 사례관리의 욕구 측정 및 정보 수집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 작성이죠. 사례관리 대상자의 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작성이라고 했습니다. 보호 계획을 수립하죠. 자, 거기 보면 전달되어야 될 서비스의 빈도, 지속, 기간, 목적을 구체화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입 전략의 구체화를 보호계획 작성이라 또 보호계획 수립. 맞으면 개입 전략의 구체화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172페이지 가서 보시면 개입 전략, 서비스의 조정. 서비스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입 및 서비스 조정을 말하죠. 자, 개입 전략을 수립했다. 보호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제는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개입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계획과 현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이를 구별해서 서비스를 조정한다. 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식별 조정한다. 서비스 제공 및 구입자. 비용 조달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접촉해서 서비스 수수료 액수를 조정한다. 다음에 다시 이로 인해서 모니터링. 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건 보호 계획을 당연히 피드백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모니터링, 보호 계획을 수정을 한다. 서비스가 계획된 바에 따라 전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클라이언트 상태에 따라 보호 계획을 수정한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 전달 사항을 재평가한다. 거기서 재측정이 나와요. 여기 측정이 있는데 여기 재측정이 있었습니까? 재측정.
그래서 보호교육을 수정한 이후 서비스 전달 상황을 재평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례관리의 작업 과정은 아직은 우리가 다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전향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사례관리가 어떻게 진행된다? 먼저 자격심사한다. 사전심사. 그리고 욕구 측정을 한다. 측정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측정하고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나서 1차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비스를 조정한다. 교육을 한 다음에 왜냐면 개입 및 서비스 조정, 개입을 하면서 전문가들과 만나서 서비스를 재조정을 합니다. 교육과 보호교육 수립할 때와 실천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전문가 또 비용 조달 담당자와 접촉해서 필요한 서비스의 증감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 보호교육을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서비스 전달 강화를 재평가하면서 또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 사례관리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례관리의 모델은 중개 모델, 판매 모델, 또 통합된 중개 판매 모델, 또 자원개발 모델, 조직 변화 모델들이 있는데 자, 간단하게 일별을 하겠습니다. 중개 모델,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충족성을 성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단지 뭐만 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중개만 할 뿐이다. 중개 모델입니다. 이건 간접적 서비스 제공, 간접적 개입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판매 모델은 사례관리 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건 직접적 서비스 제공이죠. 판매보다 중개는 직접 만날 필요도 없고 단지 중개만 합니다. 그에 비해 판매 모델은 직접 접촉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다음에 통합된 중개 판매 모델은 사례관리기관은 제한된 수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서비스들이 아니라 서비스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일부 기관과 협력해서 조정한다. 제한돼. 맞으면 주로 급성치료, 유기개발 모델, 맞으면 유기개입 모델이라는 것처럼 주로 급성치료에는 통합된 중개 판매 모델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원개발 모델, 자원개발 모델은 장기보호 서비스로 보통 병원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 모델이라고 하는데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아 개발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사례관리 모델은 자원개발 모델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원개발 모델과 중첩되는 걸로서 조직의 변화 모델이 있습니다. 조직의 변화 모델.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뭔가 이상으로 삼는 이런 기관으로 선역시켜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모델은 여기 나오는 조직의 변화 모델, 자원개발 모델의 한 연장선상에서 조직의 변화 모델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중개 모델, 간접적 서비스, 또 그런가 하면 판매 모델, 직접적 서비스, 또 통합된 중개 판매 모델, 제한된 수 서비스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위주를 두어서 일부 기관과 협력해서 조정하는 걸로서 주로 급성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통합된 중개 판매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사례 관리만 가지고 출제비중이 좀 약한 데까지 일일이 다져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실천론을 마감질권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실천론과 중첩되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해서 174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